책상이야 선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난다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군입니다. 아주 2주가 쏜살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아주 개인적인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바쁘시잖아요, 또. 네. 그런 와중에도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날씨예요. 그죠? 봄에 근데 그 뭐지? 벚꽃 지고 나면 그 초록색이 확 돋잖아. 그게 난 좀 개인적으로 더 예뻐? 벚꽃만 있는 것보다 그, 초록색이 섞인 게? 섞인 거 그냥 초록색 확 돋을 때 있잖아. 그게 은근히 예쁘더라고. 맞아. 그래서 벚나무는 그 꽃필 때도 예쁜데 그 여름일 때도 예쁘고 그 열매 달려도 예쁘고 그 단풍도 좀 일찍 피는 단풍이 되게 일찍 들잖아. 열매는 무슨 색깔이야? 근데 열매는 본 기억이 없네. 버찌가 벚꽃의 열매지. 아, 버찌 할 때 그게 벚이야? 어. 오늘 또 하나 또 알아갑니다. 또 네. 버찌. 네, 버찌를 여기 도시에 있는 벚나무에서는 먹기가 좀 깨림칙한데 시골에 먹지? 있는 벚나무를 저는 좋아합니다. 약간 쌉싸름하면서 단맛이 있어요. 그런 거 괜히 먹으려고 하다가 중금속 중독되고 진짜 그러거든. 그 은행 맞아. 같은 것도 함부로 따서 드시면 안 되고 맞아. 되게 위험합니다, 진짜. 맞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봄의 맛 2로 찾아뵙기로 했죠. 그래서 저번에 나물 뜯어먹는 소리만 하고 끝냈는데 마치 나물무새처럼 기승전 나물만 외쳤는데 여러분 나물 많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구는 지난번에 제 방송을 듣고 봄동을 맛있게 아주 야무지게 무쳐 먹었다고. 그거 너무 맛있어. 근데 나는 그 고사리 그때 잠깐 나와가지고 고사리 영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난 고사리를 그 묻혀져 있는 상태 이전에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고사리가 날 때부터 이렇게 갈색인 줄 알았지? 처음 보니까 연두색인 거야 그게. 그거 너무 신기하던데. 그래서 고사리가 잘 안 보여요. 다 풀숲에 있기 때문에 그 연두색을 풀숲에서 찾는 게 어렵다. 근데 그 연두색인데 그게 왜 갈색이 되는 거야? 그냥 볶으면 그거를 그렇게 말려. 우리가 삶아서 말리잖아. 그러면서 이제 갈색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갈변이 되는 거예요. 난 자연 상태에 고동색의 고사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런 솜털 부분이 갈색이에요. 털 부분이. 털은 갈색이고 그 전체는 연두색이고. 그거 좀 신기하더라.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서로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중입니다. 아주 이득이 되는 서로에게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저도 땅두릅도 삶아 먹고 참나물도 무쳐 먹고 봄나물전도 해 먹고 포항차 덮밥도 하면서 아주 돼지런하다는 말이 돼지와 부지런의 합성인데 신조어인가요? 네, 돼지런하게 봄의 맛을 알차게 즐기면서 2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바쁘셨군요.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 사과드리고요. 봄의 맛 2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봄의 맛 2탄은 조금 색다르게 봄의 절기에 따라가지고 그 절기에 먹는 음식을 이야기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봄의 절기 중에 아시는 거 있나요? 춘분? 네, 맞죠. 춘분. 입춘? 개구리가 깨어나는 거. 경칩? 더 이상 모르겠어. 반이나 아셨네요. 반? 6개나 돼? 6개가 있어요. 봄의 절기에는. 일단 이분이 말했던 입춘은 2월 4일에서 5일 정도고 양력 기준으로 봄의 시작이라고 하죠. 입춘. 이거 동양에서는 연초의 시작을 1월 1일이 아니라 입춘으로 사실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입춘 전날에 해를 보내는 그런 행사도 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입춘이 있고 이제 이분이 말하지 않았던 2월 18일, 19일인 우수가 있어요. 우수? 봄이 내리고 싹이 튼다는 우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화들짝 깨서 일어난다는 경칩은 3월 5일에서 6일이고 그리고 이분이 맞았던 춘분. 이 춘분이 낮과 밤이 길이가 똑같이 시작하는 그 계절이고요. 겨울에 밤이 길었다가 이게 딱 밸런스가 맞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기에는 해가 지면서도 이게 여운이 해가 있잖아요. 그 해무리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낮이 길다고 많이 느낀대요. 근데 실제로는 낮과 밤이 동일한 날짜가 바로 춘분이고 3월 20에서 21일 정도입니다. 이게 간격이 15일 정도예요. 그래서 15일 후에 이제 춘분 후에 15일 후면은 바로 청명이라고 봄에 농사를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청명하다. 그 딱 말 그대로 날씨가 청명해지다. 그 말이고 4월 5일에서 6일 정도이고
마지막 그 봄의 절기가 고구라고 해서 농사의 비가 내린다. 고구? 곡우. 아, 곡우. 곡식을 키우는 비가 내린다는 고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봄의 절기예요. 4월 20에서 20일 이렇게 봄의 절기가 6개 맞죠? 네, 6개예요. 그래서 이 봄의 절기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입춘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입춘대길이라는 쪽지가 집집마다 봄에 보이기 시작하면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 해의 기지개를 켜는 기분으로 삶을 환기하는 입춘이 다가오죠. 저는 아직 아파트에도 사실 입춘대길이라는 글씨를 쪽지를 많이 붙은 집이 많아요. 요즘에 많이 준 것 같아, 근데. 주는 것 같아? 왜냐면 저는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그런 거 항상 봤었거든요. 입춘대길 한자로 직접 쓰셔가지고 붙이고 했었는데. 맞아. 요즘에는 또 독립하기도 했고 많이 보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다. 맞아. 그렇죠. 입춘은 약간 뭘 먹냐? 바로 오신채를 먹습니다. 오신채. 오신채가 5가지 매운맛이 나는 나물이라고. 매울신자? 그래서 오신채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입춘에 먹어서 입춘제, 오신반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눈이 쌓인 밭에 난 햇나물을 어차피 입춘이라고 해도 양력을 하면 2월이니까 눈이 있잖아요. 그런 밭에 햇나물로 강렬한 맛이랑 비타민C를 충전하기 위해 먹었고 이 오신채의 종류에는 뭐 파, 당귀, 미나리싹, 무싹, 마늘순, 달래, 부추, 유채 등 실제로 매운맛이 많이 나는 채소의 새순이나 싹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신채에는 약간 음양오행의 의미를 담아서 5가지 색의 나물로 먹었는데 비빔밥으로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먹었는데 그래서 약간 궁중에서 그 임금의 입맛을 돋기 위해 입춘에 꼭 올렸던 음식이고 우리 왕님 건강하시라고? 반대로 이게 좀 그래서 약간 양기를 충전한 음식이기 때문에 절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절에서는 그런 거 먹고 하면 정신이 혼란해지고 하니까. 맞아. 그리고 이게 입춘에 먹는 음식 중에는 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 황해도 지방에서는 명태순대를 먹었대요. 명태순대? 어. 생선으로 순대를 만들어? 그치. 우리 오징어 순대 만드는 것처럼 명태 속을 비운 다음에 그 거기 비어져 있는 속에 뭐 다진 배추나 숙주, 두부, 명태알, 된장 같은 소를 만들어가지고 채워서 쪄낸 순대인 거야. 상상이 안 된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도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를 찾아보다가 알아가지고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 중인데 혹시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한국 지역 중에? 저기 동해 쪽으로 가면 먹을 수 있을까? 그쪽에는 이제 오징어 순대를 먹고 나도 이거를 파는 곳은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게 북한에서 특별한 날만 먹는 귀한 음식이라고 그쪽 지방의 음식이구나. 왜냐면 명태가 그쪽에서 많이 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한계선이 올라가고 있죠. 이제 명태가 점점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제 고성에서도 잘 안 잡힌다고. 그래서 이게 옛날에 풍습적인 음식이라서 지금도 곁에 없지만 진짜 찾아보기 힘든 음식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자. 이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꼭 먹게 되면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입춘에 먹는 특별한 음식, 명태 음식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우수로 넘어갈게요. 네. 우수는 이제 봄이 내리고 싹이 튼다고 했잖아요. 우수라는 말 자체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이래요. 그래서 추운 날씨가 누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우수에도 5가지 매운맛이 나는 오신채를 먹습니다. 아무래도 입춘이랑 15일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근데 또 지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오신채에 들어가는 나물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골라서 챙겨 드시면 좋겠죠. 위에서 말했듯이 대표적으로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라는 그러니까 5가지 채소를 뽑는데 흥거 들어봤어요? 흥거 뭔지 모르죠? 흥거는 무릇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게 뱁가의 여러 해 살이 풀이라서 사실 우리 실제로 주변에서 엄청 많이 본 풀일 거예요. 아, 그래? 이게 근데 쓴맛이 강해가지고 좀 요리하게 번거로워서 약간 생소한 식재료로 됐는데 이거의 효능이 혈을 잘 돌게 하고 부종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서 한약재로는 많이 흔히 쓰이는 약재라고 합니다. 몸에는 참 좋은데 그걸 다룰 수 있는 스킬이 요리법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해서 많이 없는 거지. 생김새가 보면은 되게 부추랑 매우 비슷한 이파리를 가지고 있고 예쁜 보라색 꽃이 펴요. 보라색 꽃이 피는 것 중에 맹문동이 있는데 그 맹문동이랑 좀 비슷한 보라색 꽃이 피고 그래서 약간 미관적으로도 보기에 좋은 풀이라서 주변에 많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흥거는 약간 쓴맛이 나기 때문에 흥거 대신에 냉이를 포함시켜서 오신채로 먹는 지역도 있어요. 흥거? 흥거. 흥거. 정말 살면서 처음 들어봤네 진짜. 그렇죠. 저도 찾아보면서 처음 본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맹문동인가 싶었어요. 이게 맹문동이랑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맹문동 아시나요? 맹문동도 모르죠. 맹문동도 검색해 보면 되게 보라색. 그건 대신 이제 꽃 대신에 동그란 알맹이가 피는 그게 끼는데 그게 한 8월 말쯤에 보라색으로 펴요. 근데 이제 그 맹문동이 또 군락을 이뤄서 피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맹문동 밭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뭐 보면 예쁘겠네요. 여름에 늦여름에 가면은 아주 보라색 밭을 볼 수 있죠. 자, 우수는 이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뭐 딱히 찾아 먹는 음식은 없고 약간 오신채를 이어서 먹는다. 그리고 또 경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경칩에 흡입을 하면 1년 내내 탈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막 담을 쌓거나 벽을 바르면은 번뇌가 사라지고 없어진다. 약간 이런 습관이 있어서 굳이 담이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흙을 묻혀서 담을 먹거나 막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경칩에는 그래서 일부러 분갈이를 했습니다. 좋은 이유가 되네. 그치. 1년 내내 탈이 없기를 바라면서 경칩에 분갈이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이런 재밌는 풍습이 있는데 보리싹으로 1년에 풍용을 점한대요. 싹으로 점치는 거야? 보리싹으로 그거를 점치는 거지. 보리싹을 이때쯤 이게 옮겨 심겠지. 근데 이제 난 보리싹을 보고 보리싹이 엄청 싱싱하다. 싱싱하고 잘 자란다. 그럼 올해는 되게 풍년이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겠구나라고 점치거나 아니면 보리싹이 되게 흐르면 기근이 심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기근을 뭐 대비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내셨겠죠? 우리 현명한 선조들이. 어쨌든 경칩은 놀랄 경에 숨을 치비해요. 그래서 땅속에 숨어들어서 동면하던 동물들이 놀라서 깨어나는 시기. 그래서 이 경칩에 먹는 음식은 고로수액을 예로부터 먹어왔다고 합니다. 그게 경칩 음식이었구나. 왜냐면 그 경칩 전후로 채취한 고로수액이 가장 최상품이래. 그리고 개구리가 잠에서 화들짝 깨어나는 경칩에 먹는 기생천외한 음식은 바로 개구리알과 도롱뇽알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아니라 개구리 알? 개구리 알이랑 그걸 어떻게 먹지?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내가 봄의 맛으로 선정하기에 너무 그로테스크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사실 기준을 어디든 따라 뭐 고로수액도 사실 인간의 나무의 수액을 쪽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약간 좀 잔인해요. 식물의 식즉사의 그거를 보면은 식물 박사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참 음식도 참 인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는 주제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생존의 결과다.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하고 잡아봐야 되겠네. 어떻게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도 개구리알도 먹고 고동이알도 먹고 나무의 고로수수에까지 쪽 빨아먹을 수가 있나.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인간이 없어져야 될까? 그 주제는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고로쇠는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골리수라는 말에서 유래됐고요. 경칩 일주일 전후로 채취한 것이 최상품이고 그 이유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되는 초봄에 그 나무에 물이 많이 차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물도 많이 나오고 그때 나온 물이 제일 좋고 경칩이 지나면 실제로 수액이 잘 나오지 않고 나와도 약효가 적어지기 때문에 경칩 연후로 먹는 게 바로 고로수액이다. 근데 고로수액 먹어봤나요? 맞아. 근데 그게 한때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고로수액. 그다음에 뭐 겨우살이 달인물인가? 그러니까 그런 걸 몇 개가 유행했던 시즌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먹어봤어요. 그런 건강식품이 유행하는 그게 돌죠. 사이클이 있죠. 그 세계도. 난 별맛 안 나던데. 그 약간 은은한 단맛이 나는 물. 맞아. 색깔도 약간 다르고. 약간 맞아. 그런 맛이 있죠. 그리고 또 경칩에는 재미난 세시 풍속이 있는데 조선 세조의 사시찬요에 따르면은 경칩날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수은행과 암은행을 나눠 먹으면서 사랑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왜? 그게 뭐가 의미가 있지? 그게? 이게 천하총각들도 약간 경칩날이 되면은 좋아하는 상대랑 은행을 나누어 먹으면서 은행나무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왜냐면 그 은행나무가 순나무랑 암나무가 뚜렷하게 되는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게 몇 년 자라서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그게 순나무인지 암나무인지 몰라. 그리고 그걸 구분을 지금 현실 개발된 그 기술로도 그걸 밝힐 수가 없어서 가로수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로수로 심어놨는데 이게 순은행나무면
이게 열매가 안 열리니까 가로수를 쓰기 좋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가로수를 쓰고 그거를 구분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가로수에 아몬드들이 가을만 되면 우리가 맨날 폭탄을 맞고. 폭탄을 맞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제가 친구 중에 농대를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농대 친구가 이거를 개발하면 정말 평생 먹고 산다. 노벨 평화상이다. 그죠. 인간에게 평화를 주니까 평화상 받겠네. 극감이다. 그 식물계에 노벨 평화상감에 되는 그런 상을 수상할 거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 그게 약간 K 발렌타인데이 같은 느낌이네.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얘기 하려 했는데 오는 날에 화이트데이 발렌타인 느낌. 그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경칩을 바로 연인의 날 역할을 했대. 그리고 그 경칩에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는 거를 하나의 큰 빅 이벤트로 여겼는데 그 울음소리를 서서 들으면 그 해는 일이 바쁘대. 그리고 누워서 들으면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딱 그 시즌쯤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내년 경칩에는 분갈이를 하고 누워서 개구리 소리를 편안하게 들어보자. 그러면은 한 해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 23년에는 꼭 할 수 있기를. 월급 루팡하면서 우리 월로 하면서 살 수 있게 내년 경칩에는 꼭 누워서 개구리 소리를 들으세요. 좋네요. 그렇죠. 다음으로는 춘분으로 넘어가. 혹시 개구리 알 요리는 소개 안 해주는 거야? 그거 내가 너무 그룹에서 봄에 맛에서 나 그게 너무 궁금한데. 개구리 알을 그냥 왜 개구리 알을 먹었냐면 그게 사람들이 먹는 이유가 다 하나죠. 전기. 그게 좋다고 해서 도롱뇽 알이나 개구리 알이 그 정력에 좋다고. 생으로 먹어? 생으로? 응. 그 먹는 게 더 대단한데? 그랬대. 지금은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대. 비위가 되게 좋아야겠군요. 먹으려면. 근데 그때는 지금만큼 먹는 게 풍요롭지 않으니까 뭐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 뭐 영양분 때문에 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개구리는 먹어봤잖아요. 나 개구리 못 먹어봤어.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개구리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때 그 막걸리 할 때 말해줬잖아. 맞아. 그때 개구리 알을 먹긴 먹었네요. 먹어봤어? 개구리가 알을 낳기 전에 몸속에 품고 있는 개구리 알을 구운 거는 먹어봤어요. 그 어떻게 먹어? 그냥 개구리를 통째로 구우면 그 안에 알이 있잖아. 미처 낳지 못한 알이 검고 생선 알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 검게 빵빵빵 이렇게 캐비어처럼. 그런 생선 알처럼. 그렇게 된 상태야. 그거를 먹는 거지. 좋은 거 많이 드셨군요. 지금은 안 먹죠. 지금은 개구리 잡으면 불법이에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토종 개구리는 잡을 수 없어요. 식용으로 나온 개구리만 사 드셔야 돼요. 다음으로 춘분 넘어가 볼게요. 네. 춘분은 봄을 나눈다는 말이죠. 이때는 이제 낮과 밤의 시간이 같고 실제로 낮이 좀 더 길게 느껴지고 약간 천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고 바람이 또 많이 불어요. 그래서 꽃샘 추위, 꽃샘 바람의 시기라고도 불리고 이건이 옛날에 했던 주제죠. 피안, 극락왕생의 시기라고 합니다. 춘분. 피안. 그래서 이 춘분에 먹는 음식이 또 있어요. 볶음콩을 먹습니다. 그것도 약간 그것도 약간 세시 풍속인데 이 곡식을 훔쳐 먹는 새와 쥐가 없어진다고 믿었대요. 춘분에 볶음콩을 먹으면. 그래서 농사의 기륭을 점치기도 했는데 그 춘분에 비가 오면 이제 병사가 드물고 해가 뜰 때 동쪽에 푸른 구름 기운이 있으면 그의 농사는 보리풍년이 산다. 약간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춘분에는 그런 볶음콩을 나눠 먹기도 하고 이때 보통 그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농사를 책임졌던 머슴들에게 머슴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머슴에게 한번 대접해주고 머슴떡을 만들어 주면서 올해 한 해 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귀족들이 했겠죠. 노예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나이떡이라고 해서 이게 머슴떡이랑 비슷한 떡인데 이거를 나이대로 나누어 먹기도 했대요. 나이 수대로 나이떡을 빚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른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떡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른들의 나이떡은 작게 빚고 아이들은 이제 나이가 적잖아. 그래서 아이들의 나이떡은 크게 빚어가지고 나이 수대로 나누어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나이떡 머슴떡이 송편과 되게 비슷하대요. 송편 좋아하나요? 엄청 좋아하죠. 맞아. 그래서 내년 춘분에 저도 한번 떡을 한번 빚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치 그 설날에 떡국 먹고 한 살 먹는 뭐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머슴에게는 농사.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는 농사가 제일 중요한 민족이었어. 이걸 잊으면 안 돼.
지금은 다 수입 그런 거에 의존하느냐고 우리나라 농업이 진짜 힘들죠. 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나 했네. 아 그래? 우린 농사의 민족이야.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뭐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얘기도 했지만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뭐가 다 안 좋아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물가가 농산물도 많이 오른 이유 중에 다 수입이 잘 지연되고 막 그래서 오른 것도 있죠. 실제로 식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다 그죠. 보면 또 외식 가격도 올리고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물가가 또 상승하고 근데 다시 내려오진 않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해결책의 하나로 진짜 우리나라 농산물 그 자급하는 능력을 좀 키워서 하는 것도 방법이 하나잖아요. 농업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다른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좋은 소리 했습니다. 예. 자, 청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청명일은 이제 날이 풀리면서 화창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청명 절기와 절기 사이를 1후, 2후, 3후로 이렇게 나눠요. 5일로. 그래서 청명일 지나고 5일 동안은 청명 1후, 청명 2후, 10일 지나면 3후 지나면 이렇게 청명 3후, 그 다음에 고구 이렇게 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데 청명이 1호에서는 오동나무꽃이 피고 오동나무꽃 알아요? 못 봤네. 약간 은은한 보라색이에요. 오동나무가 좀 귀한 나무잖아. 주위에서 보기 힘들겠네. 근데 원래는 많았어. 근데 이제 그게 목재가 귀하고 말하고 벌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금도 좀 오래된 동네에 가면은 동네 어귀에 오동나무가 꼭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오동나무가 약간 특이해요. 그게 약간 꽃이 늦게 피는데 거의 황량한 진짜 겨울나무처럼 서 있다가 보라색 은은한 꽃이 피어있는 나무가 있으면 그게 바로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 보통 좀 가벼워가지고 식기 같은 걸로 많이 쓰죠. 식기로도 많이 쓰고 관짝으로도 많이 쓰죠. 그리고 가구로도 많이 쓰고 그리고 그래서 청명 1호에는 오동나무 꽃이 피고 2후에는 종다리가 나타나고 좀다리? 종다리새 종달새가 나타나고 청명 3후에는 비로소 무지개가 보인다. 한편은 시간네. 네, 그렇죠. 이런 게 공부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청명에는 제가 관심 주제죠. 청명에는 찹쌀로 빚은 술 바로 청명주를 마십니다. 네, 그런 술이 있나 보네. 청명주라는 술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통주인데 찹쌀로 빚은 술이고 청명일에 먹는다고 해서 청명주예요. 충주에서 유명한 충주 청명주가 좀 유명하죠. 이 청명주 이렇게 치면 되나? 청명주는 담근 지 7일 뒤에 뜬 것을 걷어내고 맑은 것을 마신다는 술이에요. 그리고 이 술을 담근 거나 비슷하게 또 장을 담그면은 청명이 장을 담그면 맛있어진다는 말도 있고요. 청명주 진짜 좋은 술입니다. 인터넷에 파니까 먹어볼 수 있겠다 바로. 네, 인터넷에 팔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오동나무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닌 게 청명에 심는 나무를 내나무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 내나무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심는 거야, 그 나무를. 그래서 아이가 혼이 날 때 농을 만들어줄 제목감으로 이제 나무를 심는 거지. 그래서 십몇 년 이상 키워가지고 시집갈 때. 그래서 내나무라는 심은 그 나무를 청명에 심는다. 실제로 청명의 날짜가 4월 5일, 6일이잖아요. 식목일이랑 겹쳐요. 나무 심기 딱 좋은 날인 거지. 그래서 내나무를 심어주고 이제 그 나무를 잘 키워서 아기가 크면은 거기다가 이제 시집갈 때나 장가갈 때 농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청명에는 대부분 뭐 그 시즌 되면은 사실 날이 맑고 좋잖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해서 뭐 이사도 많이 가고 중요한 1년에 중요한 날을 그날에 많이 하는 편이고 성묘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풍습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스피드하네. 네, 바로 고구인데요. 고구는 봄비가 이제 백곡을 윤택하게 한다는 날이고 이때는 이제 벽씨를 담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농사인 벼농사죠. 벼농사는 여름에 짓기 때문에 그 봄의 절기인 마지막 날의 고구에 그 여름 그 벼농사를 준비한 벽씨를 담그는 날입니다. 이때는 또 고구에 잡는 조기가 아주 제철이라고 해요. 조기 때 조기잡이 이거를 많이 나오고 이때 잡은 고구를 고구살이 조기라고 해서 살이 뭐 그렇게 통통한 편은 아니지만 연하고 엄청 맛있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잡은 조기가 또 상품이에요. 그래서 또 나무에 물이 많이 오르는 시기이기도 하고 고군물을 마시러 가는 풍습도 있었대요. 고구물? 그게 뭐야? 이 고로나무랑 비슷한데 나무의 수액이구나. 이것도 나무의 수액인데 뭐 자작나무, 박달나무, 뭐 산다래 나무의 수액을 고구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지리산 지역에서 통일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그 고구에 약수제를 지내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낼까?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때 농사비가 내리고 고구살이라는 조기가 유명한 거라서 이제 절기는 고구로 끝을 내고요. 봄의 맛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우 오늘 굉장히 빠르게 지나왔네. 지금 한 20분밖에 안 됐거든요. 아 정말요? 너무 아쉽네요. 다른 걸 얘기라도 해야겠나? 근데 구성이 탄탄해서 내용이 짧아도 굉장히 이군 개인적으로는 만족했다. 요즘에 갈수록 낱낱이 콘텐츠가 좀 빵빵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놀라울 따름인데. 좀 천천히 얘기했어야 되나? 왜냐면 그래가지고 그 여기에 껴있는 음식들이 아무래도 짧은 이유가 제가 해먹는 음식들이 아니라 저도 이걸 세시풍속으로 본 음식이기 때문에 고서에나 있고 막 이래서 찾아봐야 되는 레시피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찾아볼 수는 없어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고서도 한번 찾아보면서 한 번씩 직접 해먹고 나중에 또 레시피 소개 같은 것도 해주면 뭐 좋을 것 같고. 이걸 찾아보면서 진짜 이런 세시풍속들이 지금 해도 너무 좋은 이벤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외국에 뭐 발렌타인데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뭐 할로윈데이를 많이 챙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콘텐츠도 정말 좀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유튜버들이 계신다면 이 콘텐츠를 마음껏 써가지고 그냥 드리겠다. 아이디어를 드리세요. 무상提供한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근데 진짜 우리도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산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런 걸 저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걸 진짜 K 발렌타인, K 화이트데이 같은 것들 꺼내가지고 컨텐츠로 좀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맞아요. 아주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또 이런 봄의 맛 2였습니다. 되게 컨텐츠가 알차고 요거는 정말 시간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한 4개 반 정도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절기를 따져가지고 준비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되게 아이디어도 좋았고 뿌듯하네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사합니다. 뭐 내용은 끝났는데 뭐 길게 끌 필요가 없으니까 뭐 마무리하시고 인사하시죠 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봄의 준비를 많이 느리고 요즘에 봄이 좀 짧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좀 음식들을 잘 챙겨 먹고 또 우리나라 전통 절기도 알아보고 하니까 봄을 진짜 좀 충분히 즐긴 것 같아가지고 그 충만한 봄을 보냈는데 이번 준비해서 알게 된 걸 바탕으로 내년에는 진짜 실제로 이런 것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명에 내 나무를 이미 나는 태어난 지 열심히 지지만 내 나무를 심어보기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죽을 때 갖고 가면 되지. 또 알아? 맞아. 관짝 짜가지고 가도 되고 뭐 좋은 거. 어차피 내 나무니까. 어차피 내 나무니까. 내 유서로 이구나 내가 죽게 되면 이 나무로 관짝해주렴. 함께 제가 넣어가지고 편지도 하나 써드리고 할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죠. 아주 좋네요. 그것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혼이 뭐 내년 경칩에는 연인의 날처럼 서로 볶음국을 주면서 은행을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나이떡도 같이 먹고 그런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죠. 그 꼭 연인이어야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데. 그치. 우리 같은 민족과 함께 나누면 되니까.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아주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저에게 맛은 하나가 남았나요? 겨울에만 남았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가을의 맛, 여름의 맛 더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때 아이디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노트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하니까. 네. 이렇게 자꾸 시리즈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계속 파봐라. 시즌2? 오늘같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 그래, 우리 준2로 한번 가보고 준3 한번 뭐 무려내볼게요. 여름에도 이제 그 절기에 따라가지고 음식 한번 빼보고 그죠. 한번 아이디어 개발해봐라. 그렇죠. 원래 차도 한 번만 우려먹고 버리면 정없어. 2번, 3번 우려야지. 그렇지.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낱낱이었습니다.